학생부 종합을 줄여서 학종이라고 하죠. 학생부 교과를 줄여서 학교라고는 안 하는 것 같아요. 학교 그러면 헷갈리니까. 네, 뭐 교과 전형, 학종 전형 뭐 이렇게 하는데요. 마지막 식으로 학종에 대한 오해와 학종의 전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종의 대표적인 오해는 첫 번째는 학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비교과라고 잘못 알고 있는 오해입니다. 이거는 이제 학생부 교과하고 비교해서 생기는 오해죠. 학생부 교과는 주로 교과만 반영하니까 가끔 비교과를 반영하는 학생부 교과가 있다 그랬지만 주로 다 교과니까 학생부 종합은 교과에다가 비교과가 더해졌구나.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에 비해서 비교과 좋은 애가 더 우월하겠지. 물론 비교과의 정성평가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 써놨습니다. 교과가 좋은 학생이 비교과도 좋다. 좀 슬픈 일이지만 비교과도 성적순이다.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비교과도 성적순. 어떤 입학사정관이 한 얘기가 있는데요. 1단계에서 서류로 보통 3배수 뽑는 경우가 제일 많거든요. 그러니까 3배수로 뽑지 말고 서류를 1배수로 뽑는다고 한번 해봐라. 1단계 서류로만 끝난다. 그랬을 때 99%는 내신이 좋은 애랍니다. 네. 물론 그 수치가 똑같은 건 아니에요. 그거는 고등학교 간의 격차가 반영돼 있죠. 그리고 또 졸업생들의 성과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각 대학들은 말이죠. 모든 고등학교별로 프로파일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학교 학생들은 과거에 몇 명 뽑았다. 예를 들면 N고 학생은 45명 내외로 뽑았다. 그러면 그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에 따라 학생이 좋으면 좀 더 많이 뽑고 학생이 좀 안 좋으면 좀 더 적게 뽑고 또는 학생들의 지원 양상에 따라서 좀 더 들어가기 어려운 과에 많이 지원했다면 수가 그래서 줄어드는 거고 좀 들어가기 쉬운 과에 지원했다면 그래서 수가 더 늘고 이런 식의 변동이 있지만 대충 경향적으로 어떤 수치가 주어져 있죠. 근데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애들이 대학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대학에서 성적이 어떻게 되는지 컴퓨터에 다 기록이 남습니다. 이 고등학교 온 애들이 성적이 어떤지만 남는 게 아니고요. 각 고등학교의 특정 전형으로 온 애들의 성적이 어떻게 되는지 다 분석이 나와요. 학생부 교과 들어온 애들은 성적이 어떤지, 종합으로 들어온 애들은 어떤지, 논술로 들어온 애들은 어떤지, 정시로 들어온 애들은 어떤지.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각 전형의 플러스 마이너스 요소를 가감 삭제하는 그런 식의 조정들을 계속합니다. 아유 정시를 뽑았더니 정시 뽑은 애들이 학생부 종합보다 애들이 좋더군. 그럼 정시를 자꾸 늘릴 거고요. 학교의 상대적인 인기 포지션에 따라서 그건 달라집니다. 여기는 정시를 뽑았더니 얘네를 전부 재수하네? 학종 학생부 교과 뽑은 애들은 오히려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네? 이렇다면 오히려 학생부 교과 종합을 더 늘리려는 그런 경향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교과가 좋은 애들, 그 학교에서 요 정도 교과라고 얘기하는 그 교과 순으로 대충 뽑으면 1배수 99%는 맞다는 거야. 비교과를 안 봐도. 왜? 교과 좋은 애는 비교과가 좋게 돼 있으니까. 이걸 좀 더 얘기하면 세특 관계 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아까 교과 발달 상황도 있었지만 그 밑에 세특들이 많았죠. 과목별로 전부 언급이 있었고 마치 이게 학종에서 제일 중요한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역시 교과 내신이 좋은 사람이 세특도 잘 기록이 된다. 우리 반에 1등이 있고 우리 반에 5등이 있어. 물론 5등이 또 세특이 잘못 기록될 면은 없지만 똑같은 과목에서 똑같이 활동했다고 볼 때 5등을 1등보다 세특을 더 잘 써주면 1등이 좀 화나겠죠? 네.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1등도 잘 써주고 5등도 잘 써주는데 뭔가 1등은 수업 과정이나 방과 후 활동이나 어떤 그와 관련된 교과목 관련 활동에서 동아리 활동이나 뭔가 좀 더 남다를 가능성이 높다. 창체관 세특이건 교과 내신 사람이 다 잘 기록된다. 이게 지금 학생부 종합형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심각한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래의 취지는 정말 교과는 좀 안 좋더라도 비교과가 우월하고 또 학생의 잠재력이 있고 교육 환경에서 혜택을 많이 못 받다 하더라도 앞으로 이 사회나 이 인류를 이끌고 갈 중요한 잠재 능력 있는 애를 발굴한다. 이런 취지로 시작한 전형이잖아. 근데 결국 그것도 교과가 고교 간의 격차가 반영된 교과가 점점 더 영향력을 크게 띈다면 이 전형의 교육적 장점은 거의 훼손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학종으로 좋은 대학을 가고 싶으면 일단 내신이 좋으셔야 됩니다.
내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자, 3번도 참 학종 전문가들이 참 많이 하는 얘기인데요. 학종은 성적이 점점 오른 학생이 더 높이 평가받는다. 예를 들면 발전 과정이 기록되는 거죠. 1학년 때는 4등급에 머물렀는데 2학년 때 2등급이 됐고 3학년 때 전교권이 됐어. 그리고 성적만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성적이 변화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창체와 세특과 행특 내용이 그에 따른 발전 양상을 잘 보여주겠죠. 얘가 어떻게 해서 4등급이었던 애가 2등급 단계로 뛰어올랐고 어떤 시각을 통해서 1이 됐는가. 이런 결과만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의 발전 양상들이 다 기록이 될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 성적 변화가 없으면서 행특, 세특에서 아무리 잘 써봤자 사실 임팩트를 못 주죠, 사실. 이 두 개가 조응해서 유기적으로 연결돼야지 임팩트를 주는 거니까. 그런데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왜냐? 2, 3학년 때는 다 눈에 불을 켜고 공부하거든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1학년 때 3등급을 했어. 내 위에 있던 1, 2등급이 왜 내 밑으로 내려오냐고요. 더 열심히 할 텐데 걔네들도. 예. 예를 들면 내가 1학년 때 4등급 했건 3등급 했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3, 4등급 한 거 아니겠어? 근데 이게 우연적인 게 아니고 어떤 여러 가지의 구조와 여러 가지의 능력치와 여러 가지 요소의 결합일 거란 말이야. 그리고 그 결합의 요소들은 2학년 때건 3학년 때건 변화가 없어요, 되게. 그리고 3학년이 됐다 이거야. 1, 2등급 애들. 그거로 학종 가려고 눈에 불을 켜고 하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역전시켜요? 그러니까 이게 이론적으로는 맞는데 실제 이론에는 잘 안 일어나요. 이런 경우 일어날 수 있죠. 1학년 때 어머니가 암에 걸리셔서 가정 환경이 아주 파탄이 났고 2학년 때 아버지 엄마가 이혼을 해갖고 공부할 분위기가 안 났는데 2학년 기말 때 갑자기 부모가 다시 재결합을 하고 엄마의 위암이 씻은 듯이 나왔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스토리가 있어서 3학년 때 급성장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뭐 그런 경우는 실제 있을 수도 있겠죠. 이거는 제가 가공의 얘기가 아니라 서울대 경영대를 붙은 실제 학생 아로리의 서울대 홈페이지 아로리라고 있어요. 아로리. 서울대 학종을 중심으로 한 서울대 입학을 위한 웹진이라고 볼 수 있죠. 인터넷에서도 볼 수 있는 웹진. 그래서 실제 거기 있던 자소서 내용이라든가 그다음에 학생부 관련이라든가 또는 이런 것들 전공 관련 내용이라든가 이게 다 여기 공개하고 있죠. 실제로 그 학생이 진짜 1학년 때 어머니가 위암에 걸리셨더라고요. 그래서 막 4등급, 심지어 7등급도 나오고 이러다가 나중에 전교권이 되는. 이 학생은 진짜 그럴 만한 능력이 원래 있었던 거고 가정 환경에 뭔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 거죠. 이런 특수한 경우를 말고는 이렇게 올라가는 건 없고요. 그냥 항상 여기죠. 따라서 저 같은 전문가는 항상 뭐라 그러냐면 1, 2, 3학년 다 좋은 학생이 2, 3학년만 좋은 학생보다 훨씬 높이 평가받는다. 당근 아니에요. 1학년 때 1등 했던 사람은 계속 1등 하지. 꼭 5, 3, 1 한 해보다 1, 1, 1 한 해가 더 못하다는 법이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1, 1, 1 한 해가 5, 3, 1보다 더 훌륭하지. 그러니까 성장 추세도 좋지만 3년 내내 제일 잘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그게 제일 중요하다. 특히 1학년 때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런 학교들이 꽤 일반고에 많습니다. 1학년 때 성적만 갖고 특별반을 추려. 그래서 도서관에도 자리 좋은 데 주고 방과후 활동에도 좋은 페이버 주고 얘네들만 참여하는 대회도 만들고 사실 이러면 좀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서 특별히 이른바 쉽게 얘기하면 스카이 대학에 갈 만한 스펙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2, 3학년 때 아무리 내가 정신을 차려도 이곳 안에 들어갈 수 없게 되면 내 학생부는 개선될 여지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런 측면까지 만약에 고려한다면 그런 학교에 다닌다면 더욱더 1학년 때 성적이 중요하다. 따라서 요새는 학종 시대가 되면서는 1학년 때 잘하려면 그럼 언제 잘해야 되냐? 중학교 때부터 잘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1학년 때 내신에 대한 대비를 할까? 1학년 때 만나는. 요새 내신도 수능식으로 내는 내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중학교 때 이미 수능 공부를 좀 많이 해놔서 수능형 국어 문제, 수능형 영어 문제 이런 거에 대한 적응력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학종이 사실 사교육을 없애기 위한 취지에서 만들었다고 하는 얘기가 많은데 정말 그랬는지가 좀 미심쩍을 정도로 상당히 학생부 종합강제는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숨어있는 사교육이 사실은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학생부 종합 요소에서 저희까지가 이제 서류 중에서도 학생부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요소 중에서 뭐 자소서 추천서는 이제 고3 때 얘기니까 뭐 자소서는 뭐 솔직한 게 제일 중요하죠. 솔직하고 자소서는 이거예요. 솔직하게 그 사람이 써라. 그리고 자기 어려서부터 어떻게 했는가 이렇게 지저분하게 쓰면 임팩트를 못 줘요. 그냥 고등학교 활동, 이게 고등학교 자소서잖아. 고등학교 1, 2, 3학년 때 내가 어떤 것이 있었는지 그걸 응집해서 임팩트를 주고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학생부를 잘 검토해야 돼. 내가 나를 부각시키고 싶은데 학생부에서 미진하게 드러난 것이 있을 수 있겠죠. 왜? 학교 내에서 활동이 미진할 수도 있고 선생님이 충분히 이렇게 빛나게 기재해주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내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런 것들을 좀 더 학생부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자소서가 기능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자기가 쓴다. 기본적으로. 네. 그 다음에 학생부에서 드러나는 것을 잘 빛내도록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자기 인생 스토리를 쓰는 게 아니다. 네. 자신의 고등학교 활동을 쓰는 것이다. 요거를 제가 읽지 않으시면 자소서는 잘 할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요소, 면접으로 나옵니다. 면접. 면접은 말이죠. 안 보는 학교도 있습니다만 보는 학교가 훨씬 많습니다. 네. 서울대 면접 있죠. 고려대 면접 3개 다 있습니다. 네. 연대는 하나는 면접형이고 하나는 활동후 수형인데 참 이름 잘못 지은 것 같아. 면접형과 활동후 수형이 있으면 활동후 수형은 면접이 없어야 되잖아. 근데 둘 다 면접이 있어요. 뭐 이름을 이렇게 지어? 네. 네. 연세대 학종 면접형은 작년에는 면접이 없던 학생부 교과였기 때문에 넘어오면서 면접이 생겼다는 의미에서 면접형을 쓴 건데 그건 작년과 비교하는 사람이나 그렇지 누가 작년하고 비교해. 내가 고3이 될 때 그 고3 전형만 보는 거지. 활동후 수형 면접형이 딱 되고 보니까 면접형이라는 이름이 활동후 수형과 차이점을 드러나는 이름이 안 돼갖고 수험생 입장에서 헷갈립니다. 어차피 면접이 상위권 대학들은 많이 있다. 면접은 크게 이렇게 4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서류 기반 면접. 학생부와 자소서와 추천서를 보면서 추가 질문을 던지는 거죠. 이 추가 질문은 그 학생의 인성을 테스트하는 걸 수도 있고 그래서 인성 면접도 있고요. 서류가 정말 뻥튀기 되거나 허위로 조작된 것이 아닌가 하는 서류에 진입하게 될 수도 있겠죠. 이런 활동을 했다는데 내가 보기에는 저거는 고등학생으로 특히 그 학교에서는 내가 한 애들 못 봤는데 했대. 그럼 물어보는 거죠. 그거 하면서 뭘 느꼈니? 어떤 일이 있었니? 이렇게 물어보면 그 진위 여부를 가릴 수가 있겠죠. 다음에 이거는 꼭 물어보죠. 기본적으로 이게 자소서 항목에 들어가 있죠. 대부분 학교들이. 지원 동기, 학업 계획, 사회 진출 방향에 대해서 더 묻는 경우가 많죠. 특히 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인기 학과가 아닌 경우에는 이거 참 많이 묻죠. 제일 인기 대학이 아닌 경우에는. 왜? 도망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내가 얘를 뽑아놨는데 이 자식이 여기 안 다니고 딴 과로 가거나 딴 대학으로 간다고 재수하거나 휴학해버리나 그러면 뽑아놓고는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되죠. 그 학생이 등록금도 안 내니까 대학교에 재정에도 보탬이 안 되고 걔 아니었으면 더 좋은 애를 하나 뽑았을 텐데 걔 때문에 못 뽑은 애가 또 아쉽죠. 네. 비교육적일 수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얘가 정말 이 학과를 지원할 이유가 분명히 되는지 자기의 사회 진출 방향이 그것과 일치하는지 거짓말한 게 아닌지 특히 자기의 진로 희망하고 매우 어긋나는 그런 과를 지원했다면 묻는 경향이 좀 더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묻는 게 서류 기반 면접이고 대부분의 면접은 전국 대학으로 본다면 이 면접이 제일 많죠. 서류 기반 면접. 하지만 대학에 따라서는 재시문 면접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시문 면접은 특히 상위권 학교들 많은데 뭐 서울대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죠. 미리 문제를 주고요. 보는 시간을 주는 거죠. 30분을 주건 45분을 주건 미리 읽은 다음에 그거에 기초한 질문들을 면접관 앞에서 대답하게 돼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심층 면접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심층 면접은 대부분 재시문 면접이다 이렇게 말해도 거의 동의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학교에 따라서는 용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심층 면접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심층 면접한 거하고 좀 격차가 있을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일반적인 표현을 쓰자면 재시문 면접이라고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기출 문제가 다 있고요.
대학 홈페이지에다 공개되어 있으니까 기출문제를 꼭 검토하고 그런 방향에서 연습을 해야겠죠. 일종의 본고사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토론 면접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러 명이 토론하면서 면접하는 거죠. 저건 좀 어려운 게 내가 어떤 질문에 대해서 나의 의견을 갖고 있다. 또는 내가 그 정보에 대해서 알고 있다. 내가 해본 적이 있다. 이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견이 발생했을 때 그걸 어떻게 조정하며 어떻게 함께 의견을 형성해가며 또 의견 다른 사람한테 또 어떻게 배려하는가. 그러면서 나의 주장을 합리적으로 관철시키려고 하는가. 이런 과정 전체를 테스트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연습하지 않고는 잘할 리가 절대 없는, 즉 인성적 측면도 토론 과정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매우 효과적인 면접이긴 하는데 이 면접에 따른 비용이 좀 많이 들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예. 최근에 올해 2018년도에 처음 생긴 전형 고려대 고교추천 1 학생부 교과형 전형인데요. 고려대 고교추천 1이 면접을 극적으로 강화했습니다. 작년에 학교장 추천이었는데요. 강화해서 인문계열의 경우에선 토론 면접을 보고 자연계열은 심층 면접을 보는 식으로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고교추천 1. 그 다음에 경찰대하고 사관학교는 옛날부터 토론 면접을 계속 봤습니다. 여기는 토론 면접도 있고 1대1 면접도 있고 면접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성격이 좀 그러하죠. 경찰이 됐는데 군인이 되고 장교가 됐는데 집단 속에서 그룹 속에서 리더적 자질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심각한 문제가 될 테니까. 왜? 둘 다 경찰 간부, 사관학, 군인, 군대 간부들을 육성하는 코스잖아요. 그래서 토론 면접이 그런 면에서 활용이 된다. 여기서 하던 게 왜 여기 나와도 같이 하는지 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2018년 그렇게 뽑는 됩니다. 2019는 어떻게 할지 나중에 수시 요강을 봐야겠죠. 그 다음에 최근에 많이 뽑고 있는 다중 미니 면접, MMI라고 하는데요. 다중, 멀티플 미니 인터뷰, 다중 미니 면접. 다중 미니 면접은 뭐냐? 방이 여러 개인 거예요. 방이 보통 3개에서 5개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울대, 의대가 방이 제일 많은데 5개 방에 들어가죠. 5개 방에 각 10분씩 총 50분 동안 면접을 합니다. 그래서 상황을 던져주고 그 상황에 관계된 질문을 던지는 방도 있고, 제시문을 준 다음에 그 제시문에 관계해서 어떤 윤리적 판단하는 그런 것을 묻는 그런 것도 있고요. 또는 그냥 서류 기반 면접을 하는 방도 하나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 결합되어 있는, 물론 토론하지 않습니다만 서류 기반, 제시문, 심층 면접 또는 뭐 윤리 도덕적 면접 이렇게 다 결부되어 있는 그런 걸 여러 개 방을 운영해서 각종 측면들, 그의 인성의 각종 측면을 다 볼 수밖에 없는 게 다중 미니 면접이죠. 이건 처음 시작된 게 캐나다에서 시작됐습니다. 캐나다와 미국은 북미라 그러죠. 노스 아메리카. 북미는 의대가 전부 다 의학 전문 대학원 체제죠. 메디컬 스쿨이라고 하는데요. 캐나다 의전 시험, 메디컬 스쿨 시험에서 메디컬 인터뷰로 또 처음 시작된 형식입니다. 이게 지금은 미국에 퍼져갖고 미국의 상당히 많은 의대에서도 다중 미니 면접을 실시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서울대, 의대하고 치대가 다 실시하고, 의대에 인제대, 아주대, 한림대, 동아대, 이 의대도 이 의대의 모든 전형은 아니지만 일부는 지역인재 전형, 일부는 무슨 학생부 일반 전형 이런 데서 일부 전형에서 다중 미니 면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의대, 치대는 전원이 다 다중 미니 면접을 실시하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신해철 사태라든가 의사의 윤리 도덕성 자체가 문제시되는, 좀 쉽게 말하면 말이죠, 사이코패스를 가려낼 수 있는 면접이에요. 사이코패스는 분명히 가려냅니다. 쟤는 절대 의사가 되면 안 되겠다는 애는 다중 미니 면접에 반드시 걸려들게 돼 있다는 게 이미 캐나다 이후에 점검한 것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정말 상대적으로 좋은 놈과 또 나쁜 놈은 구별할 수 없지만 절대 의사가 안 될 사람은 가려낼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다중 미니 면접이 활용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두 번째 요소, 면접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자, 세 번째 요소는 뭐였죠? 세 번째 요소, 바로 수능이었습니다. 수능 최저가 있냐 없냐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서류, 면접, 수능이라는 학생부 종합의 3대 요소의 마지막 측면까지 왔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학생부 종합은 수능 최저가 많다, 적다? 적다. 네. 어차피 정성적으로 보는 과정에서 고교 간의 우열이 격차가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는 그렇지 않죠. 학생부 교과는 예를 들면 저기 섬에 있는 어떤 고등학교 전교 1등이 왔는데 제가 과연 학업 능력과 전공적성이 있을까 알 수 없잖아. 내신 숫자는 굉장히 좋은데 1.03이다 뭐 이렇게.
그래서 수능 최저를 대부분 적용하는, 학생부 교과가 수능 최저 적용이 훨씬 많죠. 근데 학생부 종합은 이미 고등학교 평가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최상위권 대학 일부를 제외하고는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능의 영향력이 매우 적다. 자, 그걸 실제로 학교별로 좀 보면서 서류, 면접, 수능을 다 복합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페이지로 되어 있는데요. 잘 보시면 왼쪽으로 갈수록 부담이 커짐, 오른쪽으로 갈수록 부담이 작아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종이에 있는 표를 다 옮겼습니다. 이거 시원하게 잘 보이네요. 네. 자, 맨 왼쪽은 서류 제출도 하고요. 네, 좀 온라인으로 제출하죠. 수능 최저도 들어가 있고 면접도 보는 학교가 제일 왼쪽이니까 제일 부담이 커지죠. 네. 그에 반해서 얘는 면접은 없어. 그러니까 요보다는 좀 부담이 적으나 수능 최저가 있다는 점에서 학종도 하고 수능도 대비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부담이 있죠. 그에 반해서 얘는 면접이 없고 얘는 수능이 없지만 이 둘을 비교한다면 얘가 그래도 좀 편하죠. 수능을 공부해야 될 과목도 많고 수시가 아니고 완전히 정시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얘가 좀 더 부담이 있고 얘는 수능 최저가 없다. 얘는 면접도 없다. 따라서 이렇게 돼 있는 데는 수능 최저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돼 있는 데는 수능 최저가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해가십니까? 네. 그래서 잘 보시면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수능 최저가 있는 건 2칸까지라 그랬어요. 제가 아까 말로 했는데요. 서울대 2명만 추천할 수 있는 지역균형 선발은 수능 최저가 있고요. 일반은 당연히 없습니다. 서울대는 이게 인원이 훨씬 많죠. 네. 그러니까 한 3배 정도 이게 더 많은 겁니다. 연세도 학종이 2개인데요. 활동우수형은 첫 번째 칸에 있고 면접형은 세 번째 칸에 있습니다. 고려대는 이렇게가 학종이고 고교추천 1은 학생부 교과입니다. 그래서 고교추천 1은 여기다 안 썼습니다. 이게 학생부 종합표니까. 어쨌건 고교추천 1, 2, 일반전형 3개가 다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서울대 연고대를 구별해 볼게요. 서울대 연대는 하나는 수능 최저가 있고 하나는 수능 최저가 없는데 고대는 모든 학생부 위주 전형인 3개, 학생부 교과 하나, 학생부 종합 2개가 다 수능 최저가 있다. 이게 고대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서강대 볼게요. 서강대는 일반형은 2번째 칸에 자기주도형은 4번째 칸입니다. 따라서 수능에 자신감이 없는 학생들은 여기에 지원하고요. 수능을 통과할 수 있는 학생은 여기에 지원하는 게 일반적 통례입니다. 그러면 어디가 지원율, 경쟁률이 높을까요? 당연히 여기가 높죠. 네. 우리가 특목에서도 최상위권 학생들은 서강대를 굳이 가려는 건 아니죠. 네. 서강대에서 상위권 또는 중상위권 학생들이 될 텐데 그런 학생들은 특목고의 성향상 수능 과목을 두루두루 잘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수능 최저가 있는 것보다 없는 거에 좀 더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덜 갖게 돼 있어요. 하지만 이 서강대 일반형은 매우 특징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데 여기 제가 썼죠? 수능 이후의 서류 제출이다. 수능 최저가 들어가는데 다른 모든 곳의 서류 제출은 언제 이루어지죠? 9월에 이루어집니다. 9월에 서류 제출이 이루어지는데 얘는 수능 이후에 서류 제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연고대에 가고 싶은 사람을 배려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수시 납치란 말은 많이 들으셨죠? 수시에 좀 엄격결에 원서를 냈다가 합격이 돼버리는 바람에 무조건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 충원 합격이건 최초 합격이건 합격이면 다녀야 되니까 이걸 수시 납치라고 하는데 수시 납치가 걱정될까봐 다들 이렇게 상향 지원하는 성향이 있잖아요. 수시 납치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네, 대부분 상향 지원하기 때문에 합격하면 만세지. 나와 납치됐나 봐 그러면서 수능이 자기가 수시로 합격했던 학교보다 수능이 더 잘 나오는 학생들은 많지 않습니다. 최상위권 학생들이나 그런 거 걱정하지. 일반적인 학생이 그런 거 걱정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근데 어쨌건 간에 마음상에서 9월에 원서를 딱 쓸 때 고3 학생이야. 마음은 연대, 고대를 누구나 가고 싶을 거야. 서강대보다. 당연히죠. 서강대가 일반형의 꽃이네. 수능 최저도 있어. 수능 최저도 있으니까 수능 최저 통과하지 못하는 애들은 떨구고 나는 수능 최저 통과하면 합격 가능성이 더 있을 수도 있는데 문제가 여기 있죠. 연대, 고대, 서강대 수시를 냈는데 연대, 고대 중에 어느 하나가 되면 모르겠는데
연고대는 떨어지고 서강대만 합격했어. 이럴 때는 정말 수시 납치가 될 수도 있죠. 상위권 학생이니까. 연고대는 떨어지고 서강대 일반형 수시만 합격을 했어. 근데 수능을 잘 봤어. 그럼 서강대 납치되는 셈이야.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가 있다고. 따라서 어떻게 한 거죠? 일단 9월에는 원서만 쓰라는 거야. 원서도 온라인에 썼습니다. 원서만 써서 발만 담궈 놓으라는 거야. 발만 딱 이렇게 발만. 그랬다가 수능 보고 정말 수능을 잘 보셨으면 서류를 안 내면 그만 아니냐. 보통은 면접 갖고 이걸 조절하는데 얘는 면접이 없기 때문에 수능 서류 제출 시기로서 자진해서 불합격하는 길을 네가 선택할 수 있으니 납치 걱정 없이 원서만 일단 내놓으라는 거야. 내놓고 있다가. 수능 잘 봤어? 그러면 서류 쓰지 말고. 수능 못 봤으면 아이고 원서 내놓기 잘했네 그러면서 그때 서류를 써서 11월에 제출하면 된다 그 말이야. 참 서강대가 합리적이죠. 근데 보통 스카이 가고 싶은 학생, 연대 고대 가고 싶은 학생들이 자기를 과대평가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네. 연고대 수시면 내가 다니고 내가 정시로 연고대가 점수 안 나오겠어?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안 나오는 경우가 훨씬 많답니다. 그러니까 수능 치고 나면 서강대 입학처의 입장은 이거야. 너희 내가 이 서류 제출을 내가 9월에 제출하라 그러면 니들 안 할 거지. 왜? 연고대 갈 줄 알고. 수능 한번 보고 나면 마음이 바뀔걸? 그래서 수능 이후에 마음이 바뀐 다음에 서류를 넣어라. 이렇게 되는 거야. 똑똑하죠? 일반형이 여기, 자기주력이 여기예요. 자, 그러면 이 4개 대학을 본다면 서울대는 하나, 둘 중에 하나, 연세도 둘 중에 하나, 고려대는 전부, 서강대도 둘 중에 하나만 수능 최저가 있지 나머지는 수능 최저가 하나도 없다. 물론 이화여대 미래인재가 있긴 한데요. 이화여대는 상위권은 아니죠. 이화여대 미래인재 있고 좀 넘어갔다 올게요. 네. 자, 다음에 홍익대가 있고요. 또 다음 거 볼게요. 과기대가 있어. 과기대 학종 하나, 홍익대 학종 하나는 실제로 수능이 최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홍익대 과기대를 꼭 가야 되는 게 아닌 이상은 그하고 비슷한 인기도와 실력을 갖고 있는 다른 대학들이 있기 때문에 고대학만을 위해서 수능에 열려는 것은 좋은 태도가 아닌 것 같아요. 그 밑에 아주대, 가천대 등이 있는데 전부 의대니까 특수대학들로 얘기합니다. 아주대, 가톨릭대는 왜 특별히 썼느냐? 아주대, 가톨릭대는 여기 있거든요. 여기. 아주대 여기 있잖아요. 네. 가톨릭대는 다음 페이지 있는데요. 가톨릭대 여기 있잖아요. 네, 어디갔죠? 여기. 가톨릭대, 아주대는 다 여기 있는데 가톨릭대, 아주대 중에서 의대만 여기 있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서울대, 연대, 고대는 의대건 자연대건 공대건 여기 있다 이거지. 근데 가천대하고 아까 봤던 뭐죠? 아주대는 일반 자연대, 공대는 여기 있는데 의대만 여기 있기 때문에 따로 표기한 거예요. 이해갔죠? 그 외에는 대부분 세 번째, 네 번째고 제일 많은 건 세 번째입니다. 제가 이게 제일 많다고 그랬잖아요. 서류를 쓰고 자꾸 이게 뭐가 생기네요. 깨끗하게 다시 해볼까요? 안 예쁘다. 자, 서류를 이렇게 훨씬 예쁘겠어요. 서류를 제출하고 면접으로 최종 합격자를 정하는 거. 이게 가장 많이 쓰는 형태다. 어디니 있나? 서울대, 연대, 성균관대, 중앙대, 경희대, 외대 좋은 학교 많습니다. 시립대, 건국대, 동국대, 숭례대, 인하대 다 있어요. 숭실대, 국민대, 과기대, 광운대 지금 있나요? 네. 서울과기대도 일부는 수능 체제를 보고 일부는 수능 체제를 안 보내요. 제가 지금까지 한 얘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수능 최저가 없는 전형이 훨씬 많다. 따라서 학생부 종합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나의 선택 중에 하나는 수능 체제를 계속 함께 공부할 건지 수능을 완전히 포기하고 학생부 종합은 훨씬 매진할 건지 동아리 활동도 더 하고 자율 동아리도 막 만들고 봉사활동도 더 하고 방과활동도 열심히 하고 뭐 스포츠 클럽도 열심히 하고 사제동에 열심히 하고 수상 경력을 위해서 좀 더 많은 시간을 거기에 수상을 위해서 투자하고 이런 식으로 해도 바빠 죽겠는데 따라서 수능 최저라는 것은 아까 봤던 첫 번째 칸에 있었던 서울대, 연대, 고대하고 서울대, 연대, 서강대 일부, 이화여대 그 다음에 이제 의대, 치대 이런 거로 학종을 가려는 사람들은 수능 체제를 반드시 해야 되겠지만 그게 아닌 이상은
성대 이하에 있다면 굳이 수능 체제를 하는 것은 좋지 않은 전략일 수가 있다. 학종만 매진하고 수능은 포기하는 게 그 사람한테 맞는 전략일 수도 있다. 이 얘기를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해가시죠? 네, 막바지로 가고 있는데요. 체크 두 번째. 대학 입결은 참고 자료일 뿐이다. 대학 입결은. 우리가 학생부 교과에 때는 대학 입결과 고등학교 입결이 다 중요하다 그랬죠? 대학 입결은 평균을 알기 위해서 중요하고 대학 커트라인은 어떻게? 고교별 입결로 확인한다 그랬어요. 근데 학종은 아니야. 학종은 그냥 참고다. 왜? 대학 입결보다 고등학교 입결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이다. 자,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어요. 어떤 A라는 학과에 평균 합격자의 내신 등급이 1.3이라고 나왔어. 1.4. 그럼 학생부 교과는 주로 일반고 학생들이 지원하고 일반고 중에서도 특히 지방에 있는 일반고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는 성향이기 때문에 1.4면 진짜 평균이 1.4인 거예요. 1.4에 몰려 있는 거야. 1.2, 1.4, 1.6. 1.6 넘어가면 불합격했을 거고, 예를 들면. 근데 학생부 종합은 어떠냐? 똑같은 A 과목이라고 볼 때, 예를 들면 2.3이라고 돼 있어. 2.3으로 돼 있으니까, 아, 이 학교 A 학과는 2.3이면 평균으로 합격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완전히 오산이에요. 왜 오산이냐? 교과는 모든 학교의 교과는 동일한 진로, 숫자는 바로 그 가치 그대로 반영하는 정량적 평가니까 1.4라는 수치가 유의미하지만 얘는 그게 아니거든. 얘가 왜 2.3이냐? 좀 더 쉬운 숫자로 바꿔볼까요? 아, 이렇게 해서 지워지지 않지. 좀 더 쉬운 숫자로 바꾸면 이렇게 좀 2.0이라고 봅시다. 그럼 얘가 왜 2.0이냐? 이게 된 거죠. 3.0과 1.0. 특목에 3.0이 한 명에 합격했고 일반고에 1.0이 한 번 합격했어. 그러면 평균이 2.0이죠. 이해가세요? 네. 고등학교 간의 격차를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합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때 이거를 평균 내서 학생부 종합 A과의 합격자 평균은 2.0이다. 이건 아무 의미 없는 수치죠. 2.0은 얘한테도 의미가 없는 수치고 얘한테는 더더욱 의미가 없는 수치입니다. 그렇죠. 네. 학교별의 격차가 있기 때문에 격차가 다른 학교를 총합해서 평균 내는 건 유의미한 수치가 아니에요. 따라서 자기 고등학교 입결이 훨씬 중요하다. 내가 어떤 특목고에 3.0인데 내가 어떤 자사고에 3.0인데 이 점수로 어디를 갔을까 살펴보는 게 더 중요하지. 작년에 어떤 대학이 공개한 학생부 종합의 평균이 어쩌면이다. 그거는 전혀 중요하지가 않다. 일반적으로 학생부 종합의 평점이 교과보다 더 높은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그게 그것의 본질적인 모호함을 해소한 건 아니라는 점 주시면 되겠어요. 이해가시죠? 네. 자, 마지막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의 정형거습을 준비일정을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고3 때 얘기인데요. 고3 때 얘기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정형거습 준비일정. 고3이 됐을 때 6월 모의평가 굉장히 중요하죠. 교육과정 평가원, 수능 출제 기간인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처음 출제하는 교육 모의고사가 6월에 실시합니다. 이때는 6월, 7월 이렇게 하는데요. 이때까지도 교과, 비교과를 계속 열심히 해야겠죠. 왜? 3학년 1학기까지 내신이 들어가니까. 수시는, 정시는 내신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3학년 2학기까지고 수시는 3학년 1학기까지니까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내신 공부 열심히 한다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6월달 모의고사 성적이 기초해서 볼 때 내가 어떤 학교에 지원할지를 잘 정한 다음에 서류 준비와 면접 준비를 같이 해주시면 되겠다. 거의 비슷한 시기에. 근데 면접은 수능 전에 보는 면접도 있지만 수능 뒤에 보는 면접도 있기 때문에 꾸준히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노선을 띠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서류 준비는 9월달에 원서 내기 전까지만 준비하면 되고 서강대 일반형은 여기도 아니고 이 서류 준비가 이렇게 해서 뒤로 갈 수도 있죠.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그 일반전형 그렇게 되겠고요. 서강대 일반전형을 얘기했고요. 수능 대비는 교과 비교과 내신이 끝나자마자 바로 시작해야겠죠. 수능 최저를 노리는 전형에 응시한다면, 수능 최저가 없는 곳에 응시한다면 쓸데없이 공부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 시기에 내신 하나로 더 올리고 학생 하나로 더 붙잡아서 동아리 활동을 아무래도 마무리 짓는 그런 식의 어떤 형식들을 고3 때 가져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말이죠. 학생부 종합. 자, 논란도 많고 탈도 많고 말도 많은 찬반 양론이 가장 크게 갈려져 있는 학생부 종합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논술에 대해서 좀 더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